네, 당대표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 모셨는데요. 야, 그 한동훈 그의 그 인기라고 그럴까 이게 완전히 쭉쭉 떨어지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이게 특히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휙휙 돌아서는 거에 보여요. 자, 이제 중요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뭐 바뀐 게 보입니까? 계속해서. 근데 윤상현이 1, 2등이 안 돼. 아, 계속 떨어지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1, 2등이 안 돼요. 형님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박 대통령 오래 따라다녔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는요. 이미지가 그 박 대통령을 제가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제가 당권 정지 1년 당했습니다. 그랬죠. 네. 또 지구당 위원장 박탈당했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나갔죠. 그래서 무소속 2번 나갔습니다. 네. 4년 전, 8년 전 무소속당하고. 제가 공천을요 요번에 12년 만에 처음 봐요. 그러게요. 네? 네. 12년 만. 제가 지구당 위원장 박탈될 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보수는요 염치가 있어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을 져. 그래서 무속 나가서 또 이 격렬하게 싸우니까 또 선거법 재판까지 가요. 재판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정책 동면 상태 2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사라져가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윤상이 처음에 안 보인다. 윤상이는 한번 더 생각해봐라. 윤상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이 말씀을 드리는 걸 한번 보고 판단해달라. 한 번 생각하면 안 보이고 2번 생각해 윤상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지지하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 당 대표 출마하는 4명 중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4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이게 제일 낮은데 그러면 2차 투표로 갔을 때 캐스팅 보트 역할 가지고 누구를 이제 미를 텐데 그때에 대해서 지난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적임자를 밀겠다. 그럼 당연히 한동훈은 아니고 윤석열과 각을 지은 거니까 최상병 특검서부터. 그러면 이제 원희룡이다. 제일 원희룡이 낙연이 될지 원희룡이나 낙연 원희룡이 낙연이 될지 윤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아, 윤상이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요. 모르죠. 지금부터 레이스가 들어가고요. 윤상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 한번 보세요. 아, 그렇죠. 저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데 한번 2차에 가면. 아,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 염치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윤상현을 두고 하는 얘기였던데. 염치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뭐 그걸 출마 선언해서 얘기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반대로 1등할 가능성이 없으면 윤상현을 확 밀 수도 있나?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염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나경원이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 선거 패배했잖아요. 우리가 의석수가 21대요. 113석이었습니다. 113석. 그 우리 쪽에 있다가 모석간 하영재 의원, 황보승 의원까지 115석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10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줄어들었어. 아주 비상한 상황이라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서 우리가 모든 권한을 드렸어. 원탑으로 했죠. 원탑을 했는데 한동훈 원탑. 처절하게 참패를 했어.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한동훈 책임이 제일 크지. 그러면 뭐 선거는요 결과 책임입니다. 그럼 제일 크지 뭐. 결과 책임. 아무리 뭐 대통령이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했더라도 일단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은 선거 결과나 정치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자숙의 시간이 그분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정책 최고의 자산이지만 지금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 상을 줄 시간이 아니라 벌을 줄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철규 원내대표 나오려다 못 나왔잖아요. 왜? 총선 참패 원인이 있어. 그분이 인재영입위원장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 다 해서 안 나왔어.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고 안 나왔어.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책임지고 안 나온 거. 그거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책임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책임을 지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한동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은 쉬었어야 한 번 쉬었어야 되는 맞아요. 겁니다. 나도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보수는 책임을 지고 염치가 있어요.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선거 염치예요. 패배했는데 왜 나오냐는 그 거예요. 염치 얘기한 또 거예요? 원희룡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기항을 졌으니까 이재명이 졌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졌다 이거야.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원희룡 의원이 저를 밀겠다고 했어요. 밀겠다고 했다가 또 며칠 전에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못 밀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사인은 그 사이에 그 매치 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니 윤심팔이 정치에서도 안 되는 거라 사실 정치라는 건요 자꾸 윤심팔이에서도 안 아니 되는 윤심팔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심어주면은 팔이가 아니라 그거 당신이 좀 해보시오 만약에 이랬다면 아니 대통령은요 다 원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충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이 당을 지켜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윤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윤심팔이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라는 게 뭐냐면 보수는 염치가 있고 책임지는 보수가 돼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어. 그 다음에 나오니까 너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곡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 원내대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제가 2008년도에 박희태 그 원내대표의 대변을 했습니다. 그분이 5선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에 됐어요. 어떤 장면을 목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원총회 있고 또 농성하는데 본회의장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본회의장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지. 딱 막아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게 이 원내대표의 한계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주전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전선이 바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매선 특검법안 원 구성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주전장이 국회 내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하는데 원내대표 솔직히 찬밥 신세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국회의원 초선한 사람이 원내대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황교안 당대표 제가 정말 황교안 대표 잘 모셨어요. 황교안 대표 보십시오. 원내대표 하셨어요. 2019년 1, 2월 달 들어왔어요. 그분이 2019년 그 가을 때 원내대표가 누구냐.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원외대표 사이에 맞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보셨죠? 갈등이 많았어요. 네. 결국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좀 연장시킬 수 있었어. 총선 때까지. 그냥 나가야 됐어. 갈등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당대표는 원내가 돼야 이게 쉽게 가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되면은 원내대표가 더 전면에 나서고요. 이걸 전면에 나서면 나댄다고 생각해요. 그럼 원내 둘 대 원외 지금 둘인데 예. 원내끼리 또 뭉치나? 나경원 의원하고? 우리는 또 경쟁적인 협력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 야.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은 처음에는 우리가 분석할 때 우리 이제 제3자잖아요. 어떻게 분석했냐면 한동훈은 이제 우리 루비콘 강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건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년을 잘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나하고 좀 뜻을 통하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경원을 처음엔 좀 뭐 이렇게 좀 윤심이 통했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원희룡이 튀어나오면서 야 그러면 윤심이 원희룡으로 갔다. 이래서 보수 우파가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됐는데 예.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사실 형님 4명 중에 가장 신뢰가 있는 사람은 접니다. 왜 그러냐? 한번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물어봐요? 만나질 못했는데. 아니 한번 만나셔가지고 누구한테 반말하고 누구한테 이름 부르냐. 사실 그거 엄청 친한 건데. 저한테만 반말하세요. 근데 저는 통화도 자주 하고 제가 작년에 얼마나 쓴소리 충원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건 충원.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2살 납니다. 2살 난다. 상현아 이래요? 아 그럼요. 오. 아이 그래서 이거는 야, 뭐 신뢰 관계가 있네. 아 이거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아니 제가 얼마나 이 충언을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159명의 안타까운 이 죽음이 있었을 때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 소신껏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수도권 위기 있다. 빨리 대책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윤상현이죠. 그렇죠. 예. 이철규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승선 안 시킨다. 승선시켰죠. 왜 승선시켰습니까? 대통령의 신뢰관계. 전 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말하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하고는 신뢰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요. 어떤 때는 대통령보다 먼저 앞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정 관계가 가장 중요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정 관계 한다고 맨날 당정일체 뭐 수직적 관계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예요. 윤심이 당심이 민심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심이 윤심이 되게끔 대통령 설득하는 거. 시중에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대통령 하여금 그 시중의 여론을 잘 파악해서 국정 운영의 판단을 제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윤상현이네. 그거는 자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리고 나하고 상현아 하면서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이제 말하자면 파트너인데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이게 낮네.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없네. 가면서 봐. 그럼 한동훈 되면 골치 아프고 나경원도 좀 껄쩍지근하고 윤상현이 돼야 되는데 지지율은 좀 제일 낮으니까 야 원희룡 너도 나가라. 그래서 저 원희룡하고 윤상현이 합쳐서 어떻게 둘 중에 하나 되든 둘이 합쳐서 되면은 땡큐다. 이렇게 또 작전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제 주자들이 많아서 정말로 당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야당하고 어떻게 싸울 건지 또 이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건지 이거에 대해서 비전을 다 이 당원분들이 다 들어보고 그 속에서 이제 경쟁하는 겁니다. 선의 경쟁. 얼마든지 지금 뒤바뀐다. 순위는 지금부터 선의 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당은 정말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처절한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있어야 되고요. 중앙을 폭파시킨다.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됩니다. 창조적 파괴. 야, 슌페터가 얘기한 건데.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 전면적인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당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당이 가치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념적인 동지 의식이 없습니다. 민영보다 동지 의식이 없어. 그렇죠. 그냥 이익 집단이야. 그래서 여의도 연꽃 혁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우파 이념가를 갖다 놓고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고 당원들 이념 교육시키고 국회의원들 이념 교육시키자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이왕이면 민생 정당으로 가자. 이게 국회의원이나 뭐 이제 그 당뇨들이 당원들의 국민들한테 군림한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서비스 봉사기관을 탈바꿈시키자. 적어도 우리 중앙당 민원국이라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당을 만들자는 거고요. 셋째는 혁신정당입니다.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당내 부조리 같은 거 있으면은 당원들이 직접 신문고를 통해서 사무총장이나 당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만들 거고요. 당원 소환제. 아니 당협위원장들이 제대로 역할 못하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게 해야 돼. 책임 당원이. 그게 당원 소환제고. 그리고 지구당 부활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원외 위원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이 아무것도 사무실도 못 내고 문자도 못 그것도 풀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당 이 원외에다가 사무총장도 주고 사무총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서진 정책을 해야 됩니다. 호남에 서진 정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주에 제2당사도 만들자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가치 이념 정당 민생정당, 혁신정당을 가자.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깨어있는 당원분들, 시민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윤상현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넣겠다는 거 찬성하죠. 5.18에 이제 5.18 이거는 이제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한동훈 후보는 그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상현의 입장은 어때요? 이거는 5.18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5.18 정신을 받드는 걸 하겠다고 대통령의 입장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럼 윤심이 윤상현한테 있다. 이것도 같은 윤씨네. 아 예. 파평 윤씨예요, 둘 다? 아니요, 저는 7원 윤씨고 대통령 파평입니다. 아 그럼 윤씨끼리는 뭐 이게 좀 통하는 게 있나요? 아 통하는 게 많죠. 그러면 윤상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언제서부터 알았습니까, 처음에? 사실 2013년 14년도에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 네. 부대표 할 때. 20년 전이네. 네, 그때부터 이름을 들었고요. 친해진 것은 당에 복당한 다음에. 복당한 다음에. 그 술도 한 잔. 많이 같이 많이 했고. 예. 단둘이서 술 먹는 게 많았어요? 예. 그거 어디서? 윤상현 의원. 저는요. 저 라면 끓여주는 아크로비스타 거기도 대통령 여러 번 갔고요. 대통령 집에서도 예. 라면 끓여줬어요? 예. 계란 2개. 예. 계란 다 했고요. 계란 2개.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진짜 윤심이네. 예? 같은 윤씨끼리. 윤씨는 윤씨로 통한다. 서로 반말한다면서요 또. 저 형님 동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형님 그래요? 아니면 대통령님 그래요? 형님이라고 죠. 형님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러면 대통령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형님 그래? 대통령한테? 그러면. 진짜 윤심이네. 저는 형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상현아 아직도 그래요? 상현아. 윤 의원. 윤 의원이랑 절대로 안 하고요. 상현아 이래? 동생. 상현아 이렇게 하죠. 호쾌하구나. 호쾌해. 그 술은 누가 더 세요? 폭탄주. 훨씬 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니 윤 의원도 술 센데. 센데. 나는 먹어봐서 알잖아. 좀 삐까삐까합니다. 삐까삐까. 대통령한테 한번 여쭤. 아니 내가 술 끊어서 그렇지 나하고 붙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끊기 전에 질 거야. 형. 내가? 내가 졌어? 내가 한잔 먹을 때? 나한테 안 되지. 내가 진다고? 내가 형 생각나는 게 맨 처음에 이봉규. 내가 얼마나 이봉규 TV 할 때 형 맨 처음에 술로 시작했잖아. 그렇지. 기억나? 그렇지. 100몇 명 들어왔을 때. 맞아. 그때 형수님하고 셋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게임 처음 시작했는데. 근데 형 그때 폭탄 몇 잔씩 드셨잖아요. 몇 잔이지. 한 10잔 드셨지. 내가 이게 술을 윤석열 대통령 나한테 안 되지. 내가 지금 끊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뒤바뀔 수 있다. 네. 부정선거 나는 지금 6년째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우리 민당 파트너가 이제 저를 이제 선관위를 걸었습니다. 네. 부실 선거다. 사실 제가 최근에 민병욱 의원, 박주현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 까프카, 허범기 교수하고 한 3시간 동안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사실 지난 2000년 4.15 총선 때 이 연수구 민경욱 의원 거기에는 정말로 이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파주 선거에는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분들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해결해야 할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책무가 있는 이거 부정선거지 진상을 규명하는 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부정선거 진상 규명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선관위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저쪽에서 선관위 잘못한 걸 가지고 이제 또 걸었거든요. 우리 민당 후보가 남모 후보가. 그렇지. 여기 그래서 윤상현 의원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문제를 행안위에서 일단 선관위 부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일단은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를 하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 내에다가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특위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사례들을 중앙당에서 다
이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이 의혹을 일단 해소하고 그렇지. 가야 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이거 변호사분들하고 많이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요번에도 4.10 총선 전에 4월 5일, 6일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오히려 민당 지지자들보다 우리 지지자들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사전투표에 올라가고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위를 통해서 이게 선관위의 부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청문회. 청문회 좋아요. 국정조사. 국정조사. 또 당내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특위 기구를 만들고요. 신고센터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해야 이걸 풀어낸다. 이거에 대해서 풀어줘. 제가 만약에 대표되면 반드시 첫 번째 거래에 이거를 풀어줄 책무가 있다. 야, 이거 의혹을 해소할 상황 책무가 바뀔 있다. 수 있습니다. 이거 의혹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상황 바뀔 수 있네요. 네. 어유, 그거 진작부터 좀 치고 나가지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변호사분들하고 다 상의해서 이제 예, 여러분들 윤상현 의원 주목해야 되겠네요. 부정선 당대표가 되면 청문회하고 국정조사에서 부정선거 이제 밝혀야 되는데 당대표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는 안 되더라도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표하고 싸워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선거구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